세상이 점점 더 어렵고 삭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평화가 줄어드는 세상, 거기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서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사기꾼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기죄.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347조부터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 이게 바로 사기죄입니다. 태국 형법은 제341조부터 348조까지 사기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태국 두 나라 모두 거의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만, 한국은 10년 미만의 징역, 태국은 3년 미만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더 높은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기망행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을 속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법리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실 테니 쉽게 말합니다. 남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바로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태국에서도 사기 사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며 도로를 달리다가 가끔 들어가게 되는 주유소 화장실 벽면에도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는 걸 보는데요. 태국에서도 참 심각하다는 걸 더 인식하게 됩니다. 라왕 툭럭 탐관 온라인. 조심하세요. 온라인으로 일한다는 데 속고 있습니다. ngangai 쉬운 업무입니다. 라이다이디 수입 아주 좋습니다. 마이 미팅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탐마이 땡 오는 빠이건 프 하이 다잉안 일자리 구하기 전에 왜 돈부터 보내야 하나요? 이런 식입니다. 소변 보는 곳에 이런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요즘 태국에서도 온라인 등 사기가 심각하다는 말이죠. 온라인 사기뿐만 아니라 수입, 수출, 무역에서도 사기 피해자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기 피해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간의 주의가 부족해서 큰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약간의 주의입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에 대한 주의만 말씀드립니다. 많이 말해봤자 머리만 아프실 테고, 우선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 말 잊지 않으면 됩니다. 사기꾼들은요 항상 친절합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사기당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더랍니다. 이유 없이 자신한테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속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나에게. 왜?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인생 제대로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사신 분, 퇴직 후에 태국으로 골프 여행 왔습니다. 골프장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인간이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온갖 굳은 일을 옆에서 다 해주면서 입안에 혀처럼 퇴직한 분에게 넘치도록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골프장 근처에 게스트하우스 짓자 투자 제안이 들어왔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퇴직자, 제 기억으로는 거의 5, 6억이라는 금을 투자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 게스트하우스는 자기 태국 와이프 명의로 해서 꿀꺽 해버리고, 그 투자하신 분을 자기가 돈 다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건물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또 사기꾼들은 자기 과시를 잘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태국에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 중에 누군가를 잘 압니다. 군인 중에, 경찰 중에 이런 높은
같은 사람과 친합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자들 거의 58,000%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부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는 사기 이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두 번째, 약간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무역 관련인데요. 수출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이미는 온갖 서류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 간단하게 모든 서류를 위조할 수 있다는 점, 위조된 가짜 서류들을 보내면서 수입업자가 자신들을 믿도록 유도하죠.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아니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확인하란 말인가요?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수출업자가 들이밀은 서류가 맞는 건지, 그런 법인체가 실제 하는지, 실제 한다면 이런 무역거래에 대한 경력이나 실제 거래를 하거나 있는지 우리 같은 현지 업체를 통한다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혼돈이 아까워서 안 하곤 당합니다. 당하는 수입업체들 무지 많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사기치는 수출업자라고 사칭하는 놈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게 당해버리고 나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거 법률 진행이 가능할까요? 한국 남자 태국 클럽에서 만난 태국 여자와 호텔에 들어갑니다. 기분 째지겠죠. 술에 만취해서 아침에 일어나니 지갑에 든 현금 2,000불 있었는데 200불 정도 비어있고,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도 이 사람 성격이 깔끔해서 알아차렸지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어진 걸 알아차리지도 잘 못합니다. 보통 지갑에 든 돈을 훔쳐갈 때에도 다 가져가지 않거든요.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약간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약간을 훔쳐갑니다. 이런 사례들 아주 많습니다. 수입을 하려고 송금한 돈은 보통 10,000불 내외 수준, 태국 바트로 30만 바트 내외. 이게 의미하는 건 말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태국에서도 법률 진행하기가 아주 쉽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라이언이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사건, 소액을 받고도 머나먼 폐차분 롬삭 법원이나 사무박간 법원으로 끝까지 추적하곤 하는 이유가 이 사건의 피해자분 소액이라서 사건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기꾼들을 벌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걸 라이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 정도 금액의 피해자들은요,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남을 속여서 돈을 편취했는데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으니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계속 헤맬 테고, 사기란 건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죠. 법인 설립할 때 소위 외국인 또는 한국인 투자지분보호방법, 이렇게 달콤한 표현을 쓰면서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A법인을 B법인 태국인 지분으로 하면 98% 내지 과반수 이상 확보된다. 그래서 지분 보호된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 아니라고, 안 된다고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요, 교차 지분을 이용한 법인 설립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달콤한 눈속임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의가 있거나 반박하고자 하는 분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도 했는데요, 아무도 연락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한국인 지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뻥치면서 회사 법인 설립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세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분 보호가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는 건 바로 기망입니다. 기망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죠. 그 내용을 믿고 법인을 설립한 분들 중에 누군가가 호소를 한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허위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말입니다, 로펌 대표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회사 설립하고 운영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호사만이 로펌을 설립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한국과 태국 양쪽 모두의 법률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더군요. 우린 50명도 넘는 태국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라이언 수년 전엔 말입니다, 직원 15명 가량의 월급 주는 상주 변호사만 4~5명 고용해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조차도 의미 없었습니다. 40~50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사건 사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돈 벌어서 변호사와 직원 월급으로 다 축내고 났어야 정신 차리고 소수 정예 요원들로 직원 구성을 알차게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웃소싱이죠. 태국 로펌에 아웃소싱 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웃기는 건 더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인 설립 실적 수천 건 떡을 태국 내에 있는 한국계 법인체를 다 합쳐도 될까 말까 한 법인 숫자입니다. 자기네들이 수천 개가 넘는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눈에 뻔히 보이는 과대 광고, 허위 광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걸 보고 아무런 생각도 않고 그냥 믿는 사람도 너무 조심성 없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빤하게 보이는 거짓부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절대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